자, 다음은 여당 상황 좀 보겠습니다. 여당은 사실 회고록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여당 분들이 기자들로부터 참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여당 의원들은 아직 책을 다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요. 이런 반응이 많고요. 아니면 조금 약간 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기사 보겠습니다. 기사가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조국. 그런데 이제 반응은요. 하필 지금 공정시험 때 오른 민주당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사실 민주당, 여당 입장에서 조국 전 장관 이슈는 참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조국 내일 회고록 출간 앞두고 SNS에 본인의 뭐 의견을 좀 올렸습니다. 뭐 책임지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올렸어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조국 사태 사과조차 않으면 고루한 모습으로 비춰질 텐데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이 나왔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취임 한 달 앞둔 송영길 대표, 과연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당시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사과 발언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게 좀 다시 관심으로 또 떠올랐어요. 자, 그럼요. 먼저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영길 이 개인이 아니라 당을 대표해서 이 국민들에게 이걸 정리한 것을 발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국 문제, 오거돈 시장 문제, 박원순 시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선거 딱 지고 나니까 평가를 조국 탓이다, 추미애 탓이다, 뭐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길래 요 며칠 전까지 심하게 그 우울증 비슷하게 좀 알았어요, 좀. 그분들이 우리한테 주문했던 게 검찰 개혁이고 언론 개혁이었어요. 그게 또 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 후에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윤석열 항명 사태가 일어났던 거죠.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야당은 쇄신바람 부는데 그렇습니다. 앞서서 다뤘던 약간 돌풍 얘기죠, 이게. 지금 여당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은 쇄신바람이 부는데 조국의 시간에 붙들린 여권 주자들, 여당의 대선 주자분들이 뭔가 얘기 좀 하고 있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이광재 전체적으로 가슴이 아프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좀 했어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침묵. 그리고 방금 전에 추미애 전 장관 얘기 들어봤죠. 그리고요. 친문 지지층은 책 구매 인증 열풍이 불고 있답니다. 책을 대거 구매하고 있는 거죠. 당 지도부는 조국 전선이 또 생기는 건가? 약간 부담스럽다. 이렇게 기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여기 보면 이른바 이제 친문 지지층, 약간 좀 강성당원이라고 통상 이름이 붙기도 합니다만 그런 분들은 책을 많이 사면서 지금 호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 다시 또 조국 전 장관을 놓고 약간 갈등 전선이 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1위로 성큼 올라섰더라고요. 예상을 했던 거긴 한데 조국 전 장관이 뭔가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책이 이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들이 있었지만 설마 이 시기에 그러니까 4.7 재보궐에 참패가 있고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고 대선 앞두고 전당대회도 해야 되고요. 지금 정치 일정이 빡빡한 이 순간에 책을 내겠느냐. 또 개인적으로는 재판에 지금 계류 중이기 때문에 재판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본인은 또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해서 증언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책을 내겠느냐라는 약간의 낙관론이 있었는데 이 낙관론이 전부 허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그 탄식이 있는 거죠. 책을 꼭 써야 하냐 하는 하고 또 하나는 왜 하필 지금이냐라는 탄식이 두 가지가 동시에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4.7 재보궐의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지만 예. 꼭 부동산이 다냐 하는 분석이 타당하거든요. 부동산의 앞에 있었던 추윤 대결 예. 그리고 추윤 대결 앞에 있었던 조윤 대결 어. 뭐 이런 것 때문에 어. 여러 가지 공정의 이슈들이 이 불거졌고 그 불거진 그 상황에서 부동산이 덮친 거다라는 그러니까 쯔나미가 덮친 거다라는 뭐 그런 분석들이 이 민주당 안에서 또 객관적으로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추미애 전 장관은 억울하다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 억울하다고 분석에 또 대해서. 이제 추윤 대결은 또 양상이 좀 다릅니다. 조윤 대결과 추윤 대결은 양상이 전혀 다르기 예. 때문에 그럼 추미애 장관은 추미애 장관대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겠죠. 민주당으로서는 뭐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고 이 곤혹스러운 상황이 지금 대선 국면에서 또 겹쳐져 있기 때문에 예.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짐작하기 어렵고요. 지금 대단히 전망과 해석이 어렵습니다. 뭐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예. 이것을 송영길 대표가 뚫고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방금 전 영상에서 확인해봤지만 사실은 조국 전 장관 요 문제 이른바 조국 사태 관련해서 약간 대국민 뭐 사과 뭐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살짝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책이 나왔고요. 그 기사 좀 더 보겠는데 여기 아랫부분 좀 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여당의 대선 주자 두 분인데 이분들이 입장을 좀 냈습니다. 이 조국 회고록과 관련해서 아랫부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국 전 장관 얘기 쭉 하면서 이렇습니다. 정치적 경랑은 그의 이름을 수없이 소환한다.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다. 미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안하다.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이 기사 윗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세균 전 총리의 반응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부디 조국의 시간이 법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그 진실이 밝혀지길 기원한다. 어떻게 보면 원칙적 얘기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를 좀 지지한다는 뜻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런 입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의 입장 영상을 아까 확인해 봤고요. 최영실 편집위원. 네. 여당의 대선 주자들의 생각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때 급락하다가 예. 지금 다시 커브를 꺾어서 우상향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30% 초반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하다가 뭐 지금. 한때 조사는 40% 나온 것도 있고 지금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만약에 올여름 지나고 10월, 11월 집단 면역까지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의 지지율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경기가 반등하기 시작한다면 예. 우리 헌정사에서 임기 말 대통령이 이렇게 높은 지지율로 그 임기를 마무리한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그렇습니다.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구조를 봤을 때 예. 조국 전 장관이 왜 책을 냈겠습니까? 아, 이 정도면은 내가 이 책을 내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호응할 수 있겠구나. 그 호응이라는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의 대권 주자들도 이러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가도 충분히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책에 대해서 힐난하거나 폄하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는 환경이죠. 이재명 지사도 차별화를 문 대통령과 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지만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구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과 모든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은 연동되고 동조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어떤 얘기를 하든 지금 당내의 대권 주자들은 그를 옹호하고 엄호하는 발언밖에 못할 것이다. 조국 전 장관도 저는 제가 볼 때는 내친 김에 아마 하반기 정도에는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잡하군요. 여당주로서는 감안할 것도 많고. 자, 윤수찬 변호사. 뭐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뭐 굉장히 그냥 이 공격적인, 공세적인 어떤 입장들 내놓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시각을 좀 전해주세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분? 근데 지금 여권의 대선 주자들의 평을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정서적인 평이죠. 예.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부여하는 것 같고요. 예, 거기 뭐 아주 뚜렷하게 좀 나타납니다.
근데 아마 이 배경에는 민주당 내 결선 투표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50%를 넘지 않으면 1, 2간 결선 투표를 해야 되니까 예. 50% 아직까지 이재명 지사가 50% 넘은 적이 없어요. 예. 따라서 친문에 대한 지지하는 분들 또는 조국에 대한 어떤 향수를 갖고 있는 분들의 지지가 이재명 지사로 가지 않도록 그런 아마 정치적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여러 명이 그 지지율을 갈라서 갖고 있다 보면 결선 투표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저런 행보가 예. 부담스럽겠죠. 상당히 그건 본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당내 경선에서 결선 투표를 가기 위한 부득불 갈 수밖에 없는 행보다 지금 대선 주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것을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예. 저게 책에 대한 평을 아예 이재명 지사처럼 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하게 되면 본인들의 아버지로서의 평이든지 뭐 이런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다 하더라도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잘못됐다 이런 예. 시그널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조국 전 장관이 아직도 검찰개혁의 아이콘이다. 뭐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예. 달리 말하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방향이 옳다. 아직도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 저는 본선을 대비해서 보면 상당히 마이너스적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상식 회복적 측면에서 보면 국내 시민 입장에서 보면 예. 어떤 정략적 고려 이후에 상식적 측면에서 보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옹호성 발언은 상식 회복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예. 그것은 국민적 공감대에 반하는 것으로 상당히 안 좋은, 그러니까 국민 통합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시 조국의 시간이 왔다. 뭐 언론들의 표현들은 그렇습니다.